두 번째 인생 사업장.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노후라고 부르는 시점을 맞이하셨나요? 혹은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당신이신가요? 먼저 이렇게 속삭이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끝이 아닌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사회의 여러 굴레 속에서 살아왔던 당신. 이제 그 굴레들 중 하나가 내려져도 됩니다. 누군가는 그걸 퇴직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은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다르게 부르고 싶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개업. 왜 개업인가? 첫 번째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터였고, 가족을 돌보는 자리였고, 사회적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업장이 막을 내렸거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 사업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당신의 내면 세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남은 시간 속에서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삶의 방식들. 실존주의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리학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목적 있는 삶 퍼퍼스인 라이프의 노년기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나은 심리적 안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인생 전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퇴직이란 단어 대신 다시 문을 여는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사업장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나이 들어서 갖는 지혜의 힘.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키웠고 일터에서 책임을 다했고 우리 자신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쌓인 지혜와 경험이 두 번째 인생 사업장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필요로 하는가에 달려 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졌음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후는 이 돈을 대하는 태도마저 새롭게 구성할 기회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내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나 자신 정말 수고했다. 생각의 변화가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나는 이미 열심히 살았었고 앞으로도 나답게 살아가야겠다. 그 믿음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의 네 가지 기둥. 그렇다면 두 번째 인생 사업장을 연다면 어떤 기둥이 필요할까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기둥. 목적의 재정의. 퇴직 전의 목적이었을 수 있는 일을 잘한다. 돈을 번다. 가족을 부양한다. 이것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삶을 사는가를 스스로 묻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삶의 목적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적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과 심리적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아침에 눈을 뜨는가? 그 답을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둥. 역할의 전환. 일이 사라졌을 때 생기는 허전함. 사회적 역할이 급격히 바뀌었을 때의 소외감.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도전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합니다. 멘토로서의 역할. 누군가에게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 봉사자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는 일. 학습자로서의 역할. 오래된 취미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일. 이 모두가 두 번째 인생의 사업장 안에서 충분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달려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세 번째 기둥, 관계와 나눔. 나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관계를 유지하며 나눔을 실천하느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과 의미 있는 참여는 노년기의 심리적 건강과 직접 연결됩니다. 돈도 결국 사람과 연결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가진 지혜, 시간, 경험을 나눌 때 돈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자유와 풍요가 함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많이 갖게 된다. 네 번째 기둥, 배우고 적응하기. 두 번째 사업장이라 해서 처음부터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수십 년 살아오며 배운 당신이기에 학습하는 태도만큼은 유지하십시오. 뇌과학 연구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한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나아가며 이제야 내 페이스로 간다는 편안함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말 그리고 초대. 여러분,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은 가능성을 바라보십시오. 겉보기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속도가 아니라 깊이와 넉넉함이 생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돈은 줄었고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며 오직 나답게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아침과는 다른 의미를 가져야 한다. 자존감이란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자체가 자존감의 씨앗입니다. 작은 시작들의 이야기.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70세의 유튜브로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시는 할머니. 65세의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글쓰기 교실을 여신 분. 매일 아침 공원을 청소하며 행복 사업을 하신다는 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당신에게. 이제 당신 앞에 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에는 노후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지만 사실 그 너머엔 새로운 인생의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작은 메모 하나를 해보시죠. 내가 이 다음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일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천천히 나답게 혼자서도 좋고 누구와 함께여도 좋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와주셨고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사업장에 다시 불을 지피십시오.
그리고 그 불빛이 당신만의 길을, 당신만의 삶을 아름답게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